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70대에 생을 마감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장수 연구 데이터와 조기 사망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80세를 넘기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5가지 공통점 중 4가지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40대든 50대든 60대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아니 2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3번째 공통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이것 하나만 고쳐도 심장병 위험이 47%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만성적인 수면 부족. 80세를 넘기지 못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5시간? 6시간? 아니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새벽 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시나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72만 명을 대상으로 18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12%나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수면 패턴이 10년 이상 지속되면 그 위험이 23%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수면 중에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뇌에서 독소가 제거됩니다. 낮 동안 우리 뇌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인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시반응성 단백질이라는 염증 지표가 있는데요.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됩니다. 만성 염증은 암, 심장병, 당뇨병 등 거의 모든 중증 질환의 근본 원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60대 초반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평생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하루 4시간에서 5시간씩만 주무셨습니다. 본인은 잠을 적게 자도 괜찮은 체질이라고 믿으셨죠. 50대 후반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2년 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결국 62세에 생을 마감하셨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수십 년간의 수면 부족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둘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컴퓨터, TV를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약간 서늘한 온도가 수면에 최적입니다. 넷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마세요. 커피의 반감기가 생각보다 길어서 저녁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을 목표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두 번째 공통점은 과도하게 긴 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앉아 계신가요? 출퇴근 차 안에서 1시간, 사무실에서 8시간, 집에서 TV 보며 2시간,
계산해보면 하루 11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 2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 11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4시간 미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40%나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운동을 하더라도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그 효과가 상쇄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1시간 운동했다고 해서 나머지 10시간을 앉아있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앉아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다리 정맥의 혈류가 감소하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혈전이 심장이나 뇌로 이동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는데요. 이 근육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그룹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감소합니다. 셋째, 지방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앉아있을 때는 리포단백 리파아제라는 효소의 활성도가 90% 이상 감소합니다. 이 효소는 혈액 속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활성도가 떨어지면 혈액 속에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넷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단 하루만 오래 앉아 있어도 인슐린 민감도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병의 지름길입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0년간 세무사로 일하시면서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책상에서 도시락을 드셨고 퇴근 후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65세에 은퇴하셨는데 은퇴 후 2년 만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3년 후 신부전으로 입원하셨습니다. 결국 73세에 돌아가셨는데 담당 의사가 말하길 수십 년간의 좌식 생활이 혈관을 망가뜨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30분마다 3분씩 움직이세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사무실을 한 바퀴 도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둘째, 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스탠딩 책상을 구입하거나 책상 위에 놓을 수 있는 스탠딩 데스크 변환기를 사용해 보세요. 하루 중 2시간에서 3시간만이라도 서서 일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 점심시간에 꼭 걸으세요. 밥 먹고 바로 앉지 마시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식후 혈당 상승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TV 볼 때는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나 스쿼트를 하세요. 드라마 한 편 보는 동안 4번에서 5번 정도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면서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수명을 5년에서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 만성적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세 번째 공통점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내용입니다. 바로 만성적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입니다. 브리거명 대학교에서 148개의 연구, 총 30만 명 이상을 분석한 메타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조기 사망 위험은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50%나 높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흡연이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이는 비율이 약 30%, 비만이 약 20%입니다. 외로움이 흡연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왜 외로움이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첫째, 외로움은 만성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은 사회적 고립을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진화적으로 인간은 집단에서 살아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외로움을 느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는데 이것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외로운 사람들은 건강관리에 소홀해집니다.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으면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지기 쉽고 운동 파트너가 없으면 운동 동기가 떨어집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라고 조언해줄 사람도 이상 증상을 발견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셋째, 외로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시카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들은 수면 중 각성 횟수가 많고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면의 회복 효과가 감소합니다. 넷째, 외로움은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64%나 높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혼자 사시는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하셨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 눈에 띄게 기력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결국 75세에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회복이 잘 안 되어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신체적인 문제보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게 더 큰 문제였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100세를 넘긴 분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매주 친구들을 만나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계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최소한 2개 이상 만드세요. 일주일에 1번 등산 모임, 한 달에 2번 독서 모임,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약속을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둘째, 자원봉사를 시작하세요. 노인복지관, 동물보호소, 지역아동센터 등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셋째, 취미 활동을 하나 시작하세요. 그림, 악기, 춤, 요리 등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취미를 혼자 하지 말고 동호회나 학원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넷째, 가족과의 연락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바쁘다고 연락하기 미안해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1번, 짧게라도 영상통화를 하세요. 손주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돌보면서 책임감도 생기고 산책을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대화할 기회도 생깁니다.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이고 건강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하고 이웃에게 인사하고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네 번째 공통점, 만성적인 스트레스 관리 실패. 네 번째 공통점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스트레스, 해결되지 않는 걱정. 이것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빠르게 짧아진다고 합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보호 구조인데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죽게 되죠. 쉽게 말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를 나타냅니다. 연구 결과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텔로미어는 정상인보다 10년 정도 더 짧았습니다. 실제 나이는 50세인데 생물학적 나이는 60세인 셈이죠.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첫째, 심혈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일시적이면 문제없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둘째, 면역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코르티솔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노출시켰더니 감염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셋째, 소화기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장 운동을 방해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이 모두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넷째, 뇌 건강을 해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해마라는 뇌 부위를 손상시킵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데 이곳이 손상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 임원분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시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사셨습니다. 밤 12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 쓰셨죠. 본인은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50대 초반에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55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그 후로는 예전 같지 않으셨고 결국 68세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반대로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명상이나 심호흡을 실천하세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8주간 하루 10분씩 명상을 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5% 감소했습니다. 둘째, 운동하세요. 운동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서 자연스러운 진통제이자 기분 전환제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3회 30분씩만이라도 빠르게 걷거나 조깅을 하세요. 셋째, 충분히 웃으세요. 웃음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엔도르핀을 증가시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일부러라도 웃는 시간을 만드세요. 넷째, 취미 생활을 하세요. 일과 완전히 다른 활동을 하면 뇌가 휴식을 취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에 걱정 노트를 써보세요. 머릿속으로만 걱정하면 계속 반복되지만 종이에 적으면 객관화됩니다. 걱정을 적고 나서 각 걱정에 대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세요. 여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은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현명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한 가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 공통점, 예방검진과 건강관리 소홀. 마지막 다섯 번째 공통점은 예방검진과 조기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조기 사망의 70% 이상이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만으로도 대부분의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의료 기록을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동안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사람들은 자신은 건강하다고 착각합니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은 초기에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혈압이 160이 넘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혈당이 200이 넘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 혈관이 망가지고 심장이 손상되고 신장이 나빠집니다. 둘째,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일이 바쁘고 가족 돌보기 바쁘고 이런저런 이유로 검진을 미룹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병이 생긴 후에 병원에 입원하면 몇 주, 몇 달을 병원에서 보내야 합니다.
하루 시간 내서 검진받는 것과 무엇이 더 바쁠까요? 셋째, 두렵기 때문입니다. 검진을 받으면 뭔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봐 무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질환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게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고 특별한 증상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강제로 받는 건강검진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셨죠. 그러다가 63세에 갑자기 가슴 통증이 와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관상동맥이 9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응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지만 이미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몇 년 전에 검진을 받으셨다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결국 그분은 69세에 신부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반대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빠짐없이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72세 때 검진에서 대장에 용종이 발견되었는데 조직검사 결과 초기 암이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는 단계였고 수술 없이 치료가 끝났습니다. 만약 그냥 지나갔다면 몇 년 후에는 진행성 대장암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어머니는 82세인데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암 조기 발견율이 3배 이상 높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40% 낮습니다. 그럼 어떤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40세 이상이라면 매년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여기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간질환, 신장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은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받으세요. 한국은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여성이라면 유방 촬영술을 매년 받으세요.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흔하지만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남성이라면 전립선 검사를 받으세요.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전립선 질환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흡연자라면 저설량 흉부 CT를 고려하세요. 폐암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특정 질환을 앓았다면 본인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맞춤형 검진 계획을 세우세요. 그런데 검진만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130 이상으로 나왔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염분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시작하고 체중을 관리하면 고혈압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라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식후 걷기를 습관화하고 체중을 5%만 줄여도 당뇨병 발병을 7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을 늘리고 채소와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세요. 간 수치가 높다면 술을 줄이거나 끊으세요. 지방간이 있다면 체중 감량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과 검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염증 물질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눈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특히 당뇨가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은 실명의 주요 원인인데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실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력 검사도 나이가 들수록 중요합니다. 난청은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착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의사의 조언을 따르세요. 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와서 의사가 약 처방을 권하면 거부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필요한 약을 제때 복용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고혈압 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등은 평생 먹어야 한다고 겁을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약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90세까지 사는 것과 약을 거부하다가 70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을까요? 물론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약은 보조수단이고 근본적으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기록하세요. 혈압, 혈당, 체중, 운동량 등을 매일 기록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기록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예방 검진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데 하물며 우리 몸은 얼마나 더 소중한가요? 오늘 당장 올해 검진 일정을 잡으세요. 마무리. 자, 여러분. 지금까지 80세를 넘기지 못한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성적인 수면 부족.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둘째, 과도하게 긴 좌식 시간.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고 하루 중 1분은 서서 보내세요. 셋째, 만성적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넷째, 만성적인 스트레스 관리 실패. 명상, 운동, 취미 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다섯째, 예방검진과 건강관리 소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대응하세요.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것이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에 시작해도 70대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이번 주에는 수면 시간을 30분 늘려보세요. 다음 주에는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서 10년, 20년 후에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80세가 아니라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활기차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과 장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5가지 중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또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겠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식습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